대각선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상황 잘 봐야 될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A보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A가 있나 봐. 대각선의 길이가 10인가 봐. A라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걔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 2cm 더 긴 직사각형 B가 있대. 그 B의 넓이는 A 넓이보다 32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 봐. A라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나 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얘가 A라는 직사각형인데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야. 이 친구 대각선의 길이가 몇이냐면 10이래. 요 길이가 10인 거래.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B라는 직사각형이 또 있는데 얘가 재밌는 건 A보다 더 크게 나왔죠. 가로, 세로가 각각 2cm씩 더 길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냐면 넓이에 대한 언급을 했어. 넓이. 그럼 A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가로, 세로. 알아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 문자로 놓게.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 A의 넓이는 XY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대각선이 10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라는 거 정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려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B에 대한 얘기 볼게요. 가로 세로가 이만큼 더 길어? 그럼 이 친구 요 가로 길은 몇인 거야? X 플러스 2 됐죠. 세로는요? 그렇지 Y 플러스 2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32만큼 크대. 그럼 자, 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둘이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2하고 Y 플러스 2를 곱한 값이야. 이게 A의 넓이 XY보다 얼마큼 더? 32만큼 더 크대. 그럼 여기다 32를 더한 게 B의 넓이라는 얘기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말해주는 그대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냐는 아니고 연습하시면 되죠. 이 정도는.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A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납니까? X, Y 서로 뺀값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표현이겠지. 그럼 내가 아는 등식이 지금 몇 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하나 나왔지? 그치? 그 다음 여기 넓이 관계에서 하나 나왔지? 맞아? 등식이 몇 개? 2개. 그럼 내가 아는 그 등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요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된다. XY, 2X, 2Y 더하기 4. 맞아? 그럼 여기 XY는 서로 넘어가면 없어지겠죠? 여기 4는 넘어가면 2X 더하기 2Y는 28인 거지? 맞아? 그럼 자, 내가 아는 등식 2개 저거부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고요. 2X, 2Y 더하면 28이래. 2를 다 나눌게. X 더하기 Y는 몇인 거야? 14인 거야. 됐죠? 자, 문자가 있고 관계식이 2개 있습니다. 연립하면 풀 수 있겠지. 밑에 있는 건 몇 차씩? 위에 있는 건.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 그러면 가자. Y는 14-X라고 표현해서 넣어버릴게요. 됐죠? 자, 이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에? 굳이 왜? 난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시는 분 손. 난 이거 말고 다른 접근이 있는데. 손. 그쵸 시연아 있지? 하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거 먼저 천천히 해볼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것부터 보여드릴 거야.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14-X의 제곱은 100이었다.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됐죠?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8X 됐죠? 14제곱하면 몇이에요? 에? 14제곱이 몇이에요? 196. 됐죠? 얘는 100.
됐죠? 요렇게 쓱 넘어갑니다. 그럼 몇이니? 2x제곱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플러스 96인가요? 얘는 0인가 봐. 이거 2를 다 나눌게. x제곱 빼기 14x 더하기 48 인수분해 됩니까? 누구랑 누구로 되니? 6, 8에 48 둘 다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8 이게 0이라는 말은 x 6일 수도 있고 x가 8일 수도 있어요. x가 6이라면 여기다 넣죠. y는 몇인 거야? 8. x가 8이라면 여기다 넣죠. y는 몇인 거야? 그럼 결론 x, y 뺀값은 몇인데요? 뭐가 되든 2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그럼 여기서 문제.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팅해줘야 되고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아니 요 1차를 대입해서 푸는 거 말고 또 좀 좋은 게 있나요?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영우야 뭐 있어? 이거 말고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오늘 이름이 그 태서? 평서. 심심. 네, 평서. 네. 이런 방법도 있을 거야. 봐봐. x제곱 y제곱을 알고 xy 더한 값을 알아. 그럼 얘네가 세뚜잖아. 세뚜. x제곱 y제곱 알아. x랑 y 더한 거 알아. 그럼 xy 곱한 값도 알 수 있을까? 있지. 왜? 얘는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랑 같은 거니까. 맞아? 변형 공식을 쓰셔도 되고 그냥 곱셈 공식 쓰셔도 되고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100이래. 얘는 몇이야? 14의 제곱이니까 196이야. 거기에다 2xy를 빼면은 같아진대. 그럼 얘가 몇인 거야? 96인 거잖아. 다시 말해서 2xy가 몇이었다? 96이었다. 그럼 xy는 몇이다? 48이었다. 그럼 내가 아는 정보가 두 가지. 다시 말해서 x랑 y를 더한 그 값이 14고 x와 y를 곱한 값이 48이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얘네를 어떻게 관찰한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따라와. 치원아 그럼 식 한번 불러볼래?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14고 두 근의 곱이 48인 2차 방정식을 네가 한번 말해주세요. 고! T. X, Y는 썼으니까 이 문자 말고 다른 문자 써야지. 는 0까지. 됐지? 그럼 결론. 얘 뭐야? 얘랑 똑같잖아. 맞아? 왜요? 왜요? 난주 왜? 됐지? 같은 식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 t 대신 x로 바꾼 거밖에 없네. 그럼 t는 누구? 6 또는 8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 두근 x가 6이면 y는 8인 거고. 아니야 x가 8이야. 그럼 y는 몇인 건데? 6인 거겠지. 뭐가 됐든 x와 y의 차이는 몇 나온다? 2 나온다. 끝.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편해요? 봐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 푸는 거랑 몰라서 못 푸는 건 다르단 말이야. 뭐 생각하기 싫어? 귀찮아? 그냥 이렇게 놓고 해. 상관없어. 아시겠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됐죠?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음.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야.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하고 처음 수의 합은 77이야. 이때 처음 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 처음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자리 숫자잖아. 그러면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있는 수를 25라고 해볼게. 됐지? 얘 10의 자리 숫자 누구예요? 1의 자리 숫자는요? 인 거죠? 그럼 얘가 있을 때 봐봐.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래. 그럼 얘 각 자리 숫자 제곱의 합은 몇입니까? 2 제곱하면 4. 5 제곱하면 25. 그럼 더한 값은 몇인 거야? 29인 거야. 됐지?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25야.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바꿀게. 그럼 누군데? 52. 얘하고 처음에 있는 수 25. 이거를 더한 값은 몇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어머 77 나왔어. 깜짝아 씨. 됐죠? 뭐 이런가 봐. 됐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가 봐. 그때 너 처음 수가 누군데? 라는 말은 자, 너한테 이걸 알려줄게. 그래서 처음에 얘가 누군지 구해봐. 이런 표현인 거거든. 맞아? 일단 어려울 거야. 자, 그럼 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한텐 그래서 이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가 누군지가 궁금하거든. 그럼 내가 설정을 할게. 첫 번째. 10의 자리 수를 편의상 A라고 하고 1의 자리 수를 편의상 B라고 설정을 할게. 됐지? 그럼 얘는 몇인데? 자, 여기서 문제야. 그러면 처음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 친구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니까 나는 얘를 A, B라고 표현할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2야. 1의 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얘는 어떤 숫자인데? 23 아니야? 근데 둘이 곱하면 뭔데? 6이잖아. A, B로 표현해야지 라는 말은 A와 B의 곱의 형태로 쓰겠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23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기가 오면은 53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맞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10A 플러스 B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처음 수야. 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어. 질문하신 분들. 돼요? 됐어? 여기까지 예지 괜찮니? 그러면 자, 처음 10의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를 B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제시된 처음 수는 10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곱의 합, 얘네 제곱, 얘 제곱해서 더한 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게 몇 나온대? 37 나오고. 됐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처음 수 말고 자리를 바꾼 수. 자리를 바꾼 수는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0B 마이너스 A. B10이죠. 10B 마이너스 플러스 A. 이게 바꾼 수잖아. 맞아? 53이었으면 35잖아. 35 이렇게. 됐어? 이 바꾼 수하고 처음 수하고 10 플러스 A, 10A 플러스 B 얘를 더한 값이 77인데요? 라는 말인 거거든. 됐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처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A,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1A 더하기 11B가 77. 그럼 AB 더한 건 몇이다? 7이다. 따라와. 자, 그럼 문제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문제에서는 37이라고 주어져 있고 A랑 B를 더한 값은 7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 맞아? 방금 거 똑같지 문제?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을 거야. b는 7-a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하자고. 두 수의 합, 제곱 합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이 두 수의 곱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뭐 가지고? 변형 공식 가지고. 그쵸? 완전 제곱식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바로 여기다 쓸게. 더한 제곱 더한 값은 둘이 더한 거의 제곱 49에서 빼기 2ab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얘가 몇인 거니? 12인 거죠? 그럼 얘는 몇인 거니? 6인 거죠? 바로 얘기하자고. 됐어? 그럼 두 수의 합이 7이고 두 수의 곱이 6입니다.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세울 수 있어요? 시연이 가능해? 그럼 서진이가 말해줘.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빨리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럼 두 근이 누군데? 1 또는 6이겠죠? t 빼기 1, t 빼기 9로 인수분해 되니까. 됐어? 그 말은 a가 1이면 b가 6인 거고 a가 6이면 b가 1이었다 라는 말이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는 더 크대요. 그 말은 a, b 중에 a가 b보다 더 크대요 라는 말이었지? 그럼 뭐가 맞는 답인 거야? 두 번째 거. 그럼 얘는 어떤 숫자였어? 61이라는 숫자였네요. 끝! 됐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 수는 61입니다. 참고로 61번은 우리 박찬호의 등번호기도 하죠. 박찬호 몰라요? 메이저리거? 찬호박? 몰라요? 아 진짜 몰라? 잘 몰라? 박찬호라는 건 알아요? 박찬호라는 사람은 알아? 야구선수 박찬호 몰라요? 몰라? LA 다저스에서 막 15승 이상 하고 막 몰라? 너네 박지성은 알아? 박지성은 알아요? 맨유에 있었던 박지성은 알아? 아, 몰라? 손흥민은 알아? 박지성을 몰라? 박지성 그럼 박찬호는? 몰라?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찬호거든? 성이 박씨잖아. 그럼 영어로는 찬호박이란 말이야. 찬호파크지, 찬호파크. 우리나라에 찬호박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왔어. 이 사람 이름 때문에. 호박맛 아이스크림을 팔았어, 옛날에. 진짜로 얘가 유명해서 광고 모델이 얘야, 박찬호. 아이스크림 이름 찬호박이라니까, 찬호박. 그 호박맛 아이스크림을 팔았어요, 실제로. 자, 문제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배씩 늘린 화단의 넓이가 96이래요. 잠깐만. 가로, 세로를 2배씩 늘렸대. 그럼 내가 최초에 이 화단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문자로 놓자고. 모르니까 가로를 x, 세로를 y 라고 놓자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 했네. 둘레가 22m였대. 그럼 그 말은 xy 더한 값 몇이다? 11이다. 그죠?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한 게 둘레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11.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했냐면 얘를 2배 늘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y. 여기 2배 늘렸죠? 뭐가 되는 거야? 2x. 그래서 그 넓이가 96이래. 다시 말하면 2x, 2y를 곱한 게 96이래. 그럼 몇인데? 4xy. 그게 96. 그럼 xy는 몇인 거야? 24. 됐어요?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죠. 이번엔 더한 거 곱한 거 바로 나왔지? 방정식 세워보자. 자, t제곱 그 다음
그 다음은 0까지. 방정식을 세우니까 능력까지 쓰셔야 돼. 테스트 볼 때 능력 없는 친구들 한 번씩 주의는 줬어요. 그치? 써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돼? 3하고 8. 8, 3, 24 둘 다 마이너스 t는 8 또는 3이겠구나. 그럼 그 말은 x가 8일 때 y가 3일 거고 x가 3일 땐 y가 8이라는 말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네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긴. 가로 길이가 누구? xy 누구? x가 더 클 때를 보세요 라는 거겠네. 가로의 길이는요 8입니다. 끝. 됐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뒤로 가서 120페이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자, 볼게요. 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얘기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너네가 부등식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3x가 9보다 크거나 같음. x는 어떤 애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 됐지? 안 된다 손. 마이너스 2x가 7보다 작거나 같음. 자, x는 어떤 애?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되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음수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잖아. 그래서 없앨 거잖아. 혹은 나눠서 없애잖아. 그랬을 때 이 방향이 바뀌어. 이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 x가 2보다 커요 이랬거든. 마이너스 2가 2보다 큰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애가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아, 근데 너 어떻게 뭐 이런까지 얘기해 줘야 돼? 마이너스 2. 뭐야 저희 돼지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아이고. 마이너스 x가 2보다 커요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x라는 애가 요 2보다 큰 이런 값들을 갖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요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2보다 큰 거지? 마이너스 4 넣어도 2보다 큰 거지? 맞아? 마이너스 2 넣으면 같은 거지? 그럼 요 x는 누가 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이 이렇게 와야 돼. 여기 부호 반대로 바꾸면 2보다 큰 거 맞잖아. 맞아?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미안해요. 중학교 막 저학년 때 걸 내가 잘 몰라요. 연구를 안 해봤거든 한 번도. 네. 대부분 다 이 정도 이제 알고 오니까. 사실 구구단도 잘 못해요. 네. 알다시피. 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 다음 4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되죠. 방향이 안 바뀌죠. 왜? 4를 나눴으니까. 그치? 양변에 똑같이 4를 나눴으니까. 아, 이거를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얘를
봐봐. 마이너스 x가 있는 게 좀 부담되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럼 왼쪽에 0 남아. 7 더하기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양변에 2x를 더한 거야. 똑같은 걸 더한 거야. 어차피 오른쪽이 더 큰 거니까 똑같은 거 더해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돼, 이 새끼들아? 맞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7을 뺄 거야. 7을 똑같이 뺄 거야. 여기 7을 똑같이 뺄 거야. 그럼 7 빼면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되고 여기는 그냥 2x인 거죠, 이렇게. 맞아, 맞아? 자, 이거 순서를 바꿔 쓸게. 여기다 2x를 이쪽에, 마이너스 7을 이쪽에. 얘가 더 큰 쪽이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큰 쪽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둘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2를 나눌 거야. 어차피 왼쪽이 더 컸어. 2를 나눠. 절반 1을 하라는 얘기잖아. 2를 나눈다는 게. 이 반만 얘기해줘 이거잖아. 어차피 얘가 더 컸으니까 절반 딱 잘라도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결과가 봤더니 내가 그냥 마이너스 1을 둘 다 똑같이 나눠주면 x만 남고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 이런 표현인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두 분? 관심 좀 한 번씩 주세요, 여러분들. 네. 됐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아닌 지금처럼 그냥 4,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바뀔 이유가 없지. 왼쪽이 더 컸어. 이거를 4개로 쪼개서 하나만 말해줘. 똑같이 4개 쪼개서 하나 말해줘. 어차피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원래 컸으니까. 납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등식.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부등식이고요. 자, 이거 문자로 한번 표현해도 될까요? 네. AX가 B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을 때 이때 X의 범위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야.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 쪼그려 앉는 건 좋은데 수업은 들어야죠. 저 지랄, 저 굴러다니네 저 새끼 저거. 자, 이거 X의 범위 어떻게 말할까? 양변에 A를 나누겠지. 맞아? 근데 A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면 그냥 나눠서 쓰면 되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맞아?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A가 0보다 큰 애였어? 그럼 양변에 A를 나눠서 X는 A분의 B보다 큰 수 이렇게 말하면 돼. 됐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A가 0보다 작은 애였어? 양변에 A를 나눕니다. 음수를 나눈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여기까지 하시면 중학교 과정. 여기에 하나 더. A가 그럼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됐음? 내가 여러분들 전에 방정식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1차 부등식이면 요 x 1차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A에 0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음? 근데 여기에는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부등식이지. 그럼 얘가 1차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거든. 0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x의 1차인 얘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 그럼 세 번째, A가 0이라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0 곱하기 x가 b보다 커요. 맞아? 맞아? 그럼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x값들은 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려면 x에는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막 넣어볼 거란 말이지. 됐음? 누구를 넣어도 좌변은 항상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이때 결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b가 0보다 큰 수였어. b가 양수였어. 예를 들면 3이었어. x에 누굴 넣어도 3보다 큰 애 나와 안 나와? 0밖에 안 나오지. 그럼 누굴 넣어도 3보다 큰 값이 안 보일 거라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해가 없다. 두 번째, b 자리에 만약 0이 왔어.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와? 아니지. 0 나오지. 그럼 0보다 큰 값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얘도 마찬가지. 해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 그럼 B자리에 0보다 작은 음수가 왔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왔어. X에 누굴 넣어도 왼쪽은 다 0이잖아. 그럼 0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야? 0이 마3보다 큰 거야? 맞아? 그럼 X에다 누굴 넣어도 음수인 얘보단 크게 나오겠지. 0이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답이겠지. 맞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애들,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한 해를 갖는다고 불러. 뭐라고요? 특수한 해를 가져. 특수하잖아, 말 그대로. 만족하는 X값이 아예 없거나 겁내 많아요 라는 거거든. 예전엔 얘를 한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 불능. 무수히 많은 경우 부정. 여기서의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됐음?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사도 이 표현이에요. 투 뒤에 오는 값들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음. 투부정사. 같은 표현. 불능. 능력이 없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만한 X값들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자보다는 이제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니까 이 표현보다는 뭐 해가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실수 전체가 다 해예요.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처음에 말했지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아.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신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괜찮겠어?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12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음수 곱하는 경우 꼭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 짤막하게 한번 해놓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봐봐. 제목을 좀 봐봐. 연립 1차 부등식이다. 됐지? 일단 확실한 게 있어. 몇 차야? 1차야. 근데 뭐 했어? 연립했다는 얘기는 2개 이상의 부등식을 주겠다는 거겠지. 맞아? 혹시 우리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요? 식이 2개 주어진 연립방정식 풀어줘라고 하면 첫 번째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 애를 답이라고 했잖아. 그럼 연립 부등식 마찬가지지 않을까? 첫 번째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를 만족하는 값들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두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6보다 작음. 몇 차? 몇 차? 그럼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말해야 될까? 자, 수직선상에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지. 얘네 다 말하는 거야. 수직선 괜찮아? 그럼 6은 3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 중에 6보다 어떤 애? 작은 애를 말해주세요 인 거지. 그럼 둘 다 모두 만족하는 애는 누굴까? 둘의 공통된 부분. 맞아?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애. 맞아? 왜? 이 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에 포함되고 6보다 작은 거에도 3은 있잖아. 둘 다 포함하는 애지.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한테는 6이 있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6이 없잖아. 얘는 포함하지 않잖아. 그럼 둘의 공통된 부분은 누구야?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애.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 또 예를 들어 볼게. 신난다. 깜짝아. 몇 차? 1차 부등식 x제곱차 1차. 몇 차? 1차. x제곱차 1차. 1차 부등식. 다음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게.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서 얘기하겠죠. 양변에 1을 더합니다. 이거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2x는 누구보다? 8보다 크거나 같지? 2x는 맞아? 그럼 2를 나눌게. x는 4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일 거야. 맞아?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x가 10보다 크대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바뀌어?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맞아? 그럼 이 둘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 어딜까?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은 어딜까? 역시 마찬가지. 수직선 그려봐. 4라는 숫자는 여기 있다고 보자. 마이너스 4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10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4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첫 번째 4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 이면서 마이너스 10보다는 어떤 애? 작은 애를 관찰하라는 얘기지. 공통된 부분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없다.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왜 없냐고 그러면 없으니까요. 납득이 돼? 이 둘의 공통된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해볼게.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얘기했어. 이렇게 표현되죠? 수직선상에서 5보다 큰 애를 관찰해봤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x가 마 3보다 크거나 같음. 두 번째 x는 누구? 5보다 큼. 맞아? 그럼 그때 이 두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따로따로 그리면 5보다 크니까 오른쪽, 마 3보다 크니까 오른쪽.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해. 등호가 없으니까 색칠 안 해. 뭐 이 정도 차이일 거 아니야. 혹시 이 수직선을 처음 보나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칠하는 건 본 적 있죠? 그럼 결론. 이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니까 내가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리자고.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고 플러스 5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왼쪽이 작은 애, 오른쪽이 큰 애니까. 거기서 얘를 한 번에 그리면 마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는 큰 애들이지. 둘 다 칠해진 부분은 여기잖아. 맞아?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높이를 좀 다르게 설정하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라보면 되거든. 둘 다 있는 부분 여기네. 여기는 혼자만 있잖아. 맞아? 그럼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큰 애들만 있네요. 끝.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어? 괜찮아? 저기요, 한피 괜찮니? 듣고 있니? 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경 안 써서. 저기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냐고 대답을 해. 안 괜찮아? 뭐 목소리 깔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자, 봐봐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번에.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음. 첫 번째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과연 몇일까요? 4 누구야? 4라고 말한 거 누구야? 빨리. 누구야? 평소 혹시 너가 얘기니? 누가? 라푼젤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죠? 집중해. 한 번만 쳐요, 한 번만. 됐죠? 왜? 첫 번째 만족하는 x는 4보다 어떤 애? 크거나 작거나 같은 애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라며. 그럼 공통된 부분은 요 4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4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서 표현될 수도 있을 거야. 공통된 부분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재에 있는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봐봐.
내가 편의상 얘를 A라고 할게. A. 얘를 B라고 할게. 얘는 C라고 할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은 상황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됐죠? 동시에 B는 C보다 작을 겁니다. 당연히 A는 C보다 작겠죠? 맞아요?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잘 생각해봐.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A는 B보다 작거나 같은데 B는 C보다 작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A랑 C랑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지. 더 그냥 작은 거지. 아니야? 맞아? 아,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학교 어디 가지? 아, 제일고 가요? 아쉽네요. 네. 아, 아닌데요? 네. 됐죠? 아니, 아쉽다고요. 같은 학교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뭘 관찰할 거냐면 봐봐. 1번이랑 2번만 관찰할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3번을 굳이 관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3번을 굳이 관찰하지 않는 이유.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B가 C보다도 작아. 그럼 결론. 당연히 A는 C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당연한 거잖아. 내가 이 둘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B라는 애보다 시험 점수가 좀 낮아. A가 B보다 시험을 못 봤어. 근데 B보다 C가 시험을 더 잘 봤더라고.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시험을 못 봤겠지. 내가 굳이 A, C를 또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B, C 이 세 개의 부등식이 나왔을 때 내가 관찰하는 건 얘네 둘의 관계만 보면 어차피 A하고 C의 관계는 볼 이유가 딱히 없다고. 그래서 난 이 두 개의 관계만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와요. 그럼 간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죠? 그대로 쓰면 2x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 거지? 양변에 x를 빼줄게요 라는 표현은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는 표현이겠죠? 같은 걸 더하거나 빼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럼 왼쪽엔 뭐가 남아? x, 오른쪽은 1. x는 일단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오나 봐. 두 번째, b하고 c를 관찰하죠. x 더하기 1이 3보다 작은 상황이지? 양변에 1을 빼줄게요 라고 하면 1을 뺍니다. 그 말은 얘를 그냥 넘기라는 얘기겠지? 그럼 x는 어떤 애가 나와? 됐죠?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애들이다 라는 말이지?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2가 여기 있으면 1은 얘보다 한 칸 왼쪽에 있을 거야. 1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는 작은 애들 공통된 부분 말해주면 되겠죠? 어디가 공통됐어요? 여기입니다. 따라와. x는 어떤 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됐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따라와요. 그럼 뭐야? 방금 했던 거 똑같잖아. 이거 두 개 연립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문제 연습 몇 개만 해보고서 이제 유형 문제 풀러 가볼게요. 안 닦아서 몰라요. 안 싸거든 그런 거. 애초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여기입니다. 125페이지. 1번 문제. 자, 봐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라고 했거든. 1번 문제.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수직선에 나타내래.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4x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x는 어떤 애?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2x, 5x가 있어. 5x를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x. 5가 넘어가면
12 이거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눌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또 바뀌지? 그럼 x는 어떤 애? 4보다 작은 애. 됐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은 애니까 수직선상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는 작은 애들을 칠하면 되는 거지.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어디가 겹치는지 눈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개 다 포함된 부분은 여기죠. 1은 포함되고 4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포함되면 칠하시고 포함되지 않으면 구멍을 뚫어 놓죠.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4번이죠.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진짜 풀어보시면 되죠.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그러면 쭉 넘어가서 21번 문제입니다. 128페이지요. 아닌가? 아니야? 잠깐만. 한 장 더 넘겼다. 미안. 뒤에 유형이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7번이네요. 자, 미안합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뒷페이지.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해가 어떻게 나올까요? 해봐야 알지. 근데 첫 번째 거 싹 봤더니 막 복잡하게 생겨버렸네. 뭐 하면 돼? 1000개. 자, 3x 빼기 3 5x 빼기 1 됐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2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7 넘어가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맞아? 그럼 수직선에 이 둘을 그려주시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그럼 둘의 공통된 부분은 어딘데? 둘 다 마이너스 1 갖고 있네. 그럼 x는 누구? 마이너스 1 요거만 다음 부등식의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됐죠? 안 어려워. 그 다음 밑에 있는 9번 문제 갑니다. 바로 가요. 다음 부등식의 해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를 우리가 A하고 B 사이라고 했고 곱한값을 말하면 되는 건가 봐. 그럼 결론은 나는 이거 해를 구하면 답이 보일 거라고. 근데 여기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둘이 관찰하고 이렇게 둘이 관찰하면 되겠지. 되죠? 그럼 첫 번째 4x 빼기 1이 2x 빼기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고 두 번째 2x 빼기 3이 3x 플러스 1보단 작다는 말이잖아.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양변에 2를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음. 첫 번째 x 범위. 됐죠? 두 번째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4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큼. 두 번째 x의 범위. 그럼 둘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라는 얘기잖아. 여기를 말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포함되고 마이너스 4는 포함되지 않죠. 결론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요렇게 나왔네. A가 누군 거야? 마이너스 4 B는요? 둘이 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끝. 답이에요. 됐지? 이런 문제들이야.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자, 71번 유형이네요. 12번 문제 우측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또 갑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다음 상수 A 값을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거 넘어갈게요. 그럼 뭐가 돼?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2a 플러스 4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요. 바뀔 이유가 없었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적이 없잖아. 됐지? 그럼 있는 그대로 오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x 자 마이너스 2를 나눴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됐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마이너스 2를 나눴잖아. 음수를 나눴지? 됐음?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는 상황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따라와요? 네,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자, 두 번째 x 보시면 전개해서 2x-2라고 관찰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넘어갈게요. x. 얘가 넘어가면 5.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이유가 딱히 없었지. 두 번째 x의 범위.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연립 부등식의 해니까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라는 거지. 맞아? 자, 봐봐. 여기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내 눈에 보이거든. 그럼 수직선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 봐. 여기는 일단 체크할 거야. 맞아? 근데 모르는 게 누구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거 모르지. x가 얘보다는 큰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a라는 문자 때문에. 근데 봐.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게 나왔대. 자,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요렇게 하면 공통된 부분이 마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얘가 누군 거야? 얘인 거네. 됐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였었네.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a는 몇입니까? 1. 그래서 a 값은 1입니다. 됐지? 이번엔 거꾸로 해를 보며 그 부등식 각각에 나오는 값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따라와.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야 돼. 이거 어렵진 않을 거야. 나 수직선 없이 풀 수 있는데요? 응, 잘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리시라고. 눈으로 보시면 네가 생각할 게 많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번입니다. 바로 넘어가요. 127페이지 18번 가자. 자,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해가 잠깐만. 해가 존재한다고?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봐? 있지. 둘의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공통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아니야? 자, 별표 하나 박아 놓을게요. 시작합니다. 일단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네. 첫 번째 식 봅시다.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5가 넘어가면 6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음.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첫 번째 x의 범위. 따라왔죠? 두 번째 x 넘어가니까 2x 부등호 방향 바뀔 이유가 없네요.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래서 x는 어떤 애냐?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게 두 번째 x의 범위.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관찰했을 때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 그럼 수직선에 내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볼게. 첫 번째, 마3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두 번째, 얘 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지. 맞아? 그럼 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쓸게. t라고 쓸게. 편의상 x는 t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럼 여기서 이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 말해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맞아? 그럼 해가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근데 만약에
이 t라는 애가 여기 있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요. 이렇게 말하면 공통된 부분 있어? 없지. 그럼 얘는 항상 어디 써야 돼? 마산보다 왼쪽에 써야 되겠지. 맞아요? 마산보다 왼쪽에 써야 되겠지. 그 말은 마산보다 크다 작다. 누가? t가 마산보다 작다. 맞니? 그럼 두 번째.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면 공통된 부분 있어? 마삼이잖아. 맞니? 같아도 상관없겠지. 그럼 정리.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3이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어디 써야 돼? 왼쪽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없어. 맞아? 왼쪽에 있다는 건 작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a는 어떤 애예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애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죠. 그럼 왼쪽은 뭐가 돼? a. 오른쪽은 12. 마이너스 2를 곱했지? 음수지? 방향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는 어떤 애? 12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 답입니다. 제일 작은 영수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처럼 부등식을 계속 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와요. 네, 잘 따라오세요. 괜찮아? 민호 괜찮아? 이거 마지막 이거 어땠어? 이해돼요? 시연이 돼? 잘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서. 시연이 잘 들었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풀어요? 이걸 보라니까. 네. 아니 수업할 때 제발 수업하는 걸 들어. 네가 해야 되는 건 나중에 해. 수업 끝나고.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 알았지? 서진아, 큰 쪽이 오른쪽, 작은 쪽이 왼쪽이야. 알았지? 좀 알려줘라. 뭐 얘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냥 모르는 거지.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큰 게 오른쪽, 작은 게 왼쪽. 알았지? 알려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21번입니다. 뭐 알려주면 되지 뭐 모르면. 자, 21번 문제 볼게요. 이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어떤 자연수를 한번 모두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봐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어떤 자연수의 5배에서 그러니까 5배를 한 거에서 1을 빼잖아? 그럼 4보다 크대. 크대.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크대. 그럼 내가 이 어떤 자연수를 편의상 x라고 하고 x가 누군지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가를 보면서 식을 세울 수 있죠. 뭐예요? 5x-1이 4보다 크다. 됐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려는 그 어떤 자연수? 그걸 문자로 놓으면 되겠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문자로 표현할게. 자, 나조건 볼게. 어떤 자연수의 4배에서 4x에서 7을 빼잖아? 그러면 5보다 크지 않대. 얘가 5보다 크지 않대. 그 말은 무슨 뜻? 작거나 같다. 큰 게 아니니까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 참고로 크지 않다. 그냥 부정을 붙인 겁니다. not 크다 이거지. 영어로 부정이 not 아니에요. not 크다. 비웃어? 자, 두 개를 연립합시다. 넘어갈게요. 5x는 넘어갈게요. 5보다 큼. 고로 x는 1보다 큼. 첫 번째. 두 번째, 7 넘어갑니다. 4x는 누구보다? 12보다 작거나 같음. 4를 나눌게. x는 3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결론. x는 1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라는 얘기죠. 둘의 공통된 부분. x는 어떤 애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는 자연수였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누굽니까? 2 아니면 3이 되겠죠? 맞아? 모두 구했습니다. 2하고 3이요. 끝. 됐지?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하고 3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안 난다고 그럴 수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말 걸지 마. 자, 절대값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만 좀 해볼게. 절대값이 뭐예요? 말해줘야지. 절대값이 뭐야? 아는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뽐내주셔야지. 절대값이 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저거 잘못된 표현이야. 무조건 양수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뭔데?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지 않아. 0은 나올 수 있지. 원점에 있으면 0이니까. 여기서 원점이라는 건 0입니다. 0. 수직선입니다. 0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있어. 요 거리는 몇이야? 5. 그래서 절대값 5라고 하면 우리는 5라고 말하는 거야. 원점에서 5까지 떨어진 거리가 5니까.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5가 있어. 요 거리 몇인데? 그래, 절대값 마이너스 5.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그 거리가 몇이냐고. 몇인데? 5.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값 A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냥 A라고 바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 언제? A가 양수일 때. 그냥 말하면 돼. 맞아? 하지만 마이너스 A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왜? 음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양수가 되거든. 맞아? 그래서 얘는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호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인식해 주셔야 돼. 됐음? 선생님 절대값 쉬운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라고 말하면 해석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따라와. 0보다 작은 애인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양수로 표현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지.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야. 마이너스 5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5라고 말한 거야. 일단 이게 첫 번째. 됐어요?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웬만하면 내가 여기 하나 더 말했을 거야. 얘는 그냥 쓸 때와 부호를 반대로 바꿀 때로 나뉘네.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 쓰네. 얘랑 같은 표현. 루트 A 제곱. 같은 표현. 요 A가 양수야. 제곱 루트 지우고 그냥 쓰면 돼. 근데 얘가 음수면 제곱 루트 지우고 그냥 쓰면 안 돼. 왜? 제곱해서 부호가 양수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바꿔 써줘야 돼. 예시. 루트 5의 제곱. 그냥 5죠. 루트 마이너스 5를 제곱했어. 얘는 마이너스 5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5로 써주셔야죠. 따라와요. 그래서 중3 때 했던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 둘은 같은 표현이라고. 됐습니까? 우린 얘를 동의어라고 부르죠. 같은 뜻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게 끝. 그럼 두 번째. 자, 생각해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 절대값이 무슨 뜻인데? 아니, 앞에 보면서 얘기하세요. 얘들아, 그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책 뒤지면서 해. 책에 써 있잖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기억이 안 나. 이건 시험 볼 때 보고 연습할 땐 책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책을 보면서 여기 있으니까 보고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시 외우고 한번 써보고 익히고
그 다음 책 없이 한번 보고 또 까먹었네? 또 모르네? 아이 다시 책 보고 다시 외워야지. 또 한 번 더 써보고 신경 쓰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그냥 책에 있으니까 책 보고 100개 써 끝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알았지? 모르면 책 봐. 곱셈 공식 모르면 책 봐야지. 외워야지. 익혀야지. 마찬가지. 절대값 무슨 뜻? 수직선상에서 이 x라는 애까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어떻대? 작대. 그럼 봐봐. 수직선상에서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3만큼 가면 누가 있을까 이쪽에? 플러스 3이 있지. 이쪽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 그럼 이 x라는 애는 거리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x는 요런 데 어딘가에 오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고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플러스 3보다 작은 범위 어딘가에 있으면 무조건 얘를 만족할 거야. 따라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야. 어려워? 두 번째. 그럼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2보다 크다고 해볼게. 무슨 뜻인데 절대값?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또 수직선상에서 자 원점이 있어.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자 x라는 애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2보다 크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2칸 가면 2잖아. 얘보다 더 많이 간 거지. 왼쪽으로 2칸 가면 마이너스 2잖아. 얘보다 더 많이 간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왼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 이거나 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겠지. 따라와.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x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x는 2보다 큰 수이거나 마이너스 2보단 작은 애가 될 거라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납득이 돼? 어려워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 대한 해석. 해석. 됐음? 그 정의를 갖고 해석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정의를 갖고 해석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린 다 뭐 할 거냐면 얘를 갖고 문제를 풀 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값을 보면서 얘를 그냥 A로 말할 수 있을 때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할 때를 나눠서 볼 거라고. 자, 예를 들어 볼게. 절대값 x 플러스 3이 1보다 작아용.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럼 자, 이 의미를 갖고 해석하면 이렇게 돼. 원점에서부터 x 더하기 3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을 때 걔가 1보다 어떻다? 작다. 맞아? 그러면 딱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플러스 1,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x 더하기 3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말인 거야. 맞아? 그 말은 자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요 범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모두 다 3을 빼주면 x는 3을 뺐죠? 마이너스 4와 3을 뺐어? 마이너스 2 사이 있다는 말일 거야. 따라와. 이게 답이야. 이건 뭔데? 절대값 그냥 의미를 해석한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이걸 보여드릴 거야. 얘가 중요하거든. 자, 보세요. 다시. 절대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맞아? 절대값 x 플러스 3이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 절대값 x 플러스 3. 얘는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그냥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야. 언제?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아? 두 번째,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야. 그건 언젠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맞아? 다시 말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눌 거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엔 누가 있어? 0이 있지. 아니?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눌 거라고.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럼 자, 얘가 0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뉠 거야. 받아들여? 그게 여기서 바로 표현되죠. 마3을 넘기면 x는 마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거 3 넘기면 x가 어떨 때? 마3보다 작을 때. x가 마3보다 크면 요거. x가 마3보다 작으면 요거라고. 됐어? 됐어요? 따라와. 빨리 정리해봐. 절대값 a는 그냥 쓸 때가 있어. a가 뭐면? 양수면. 하지만 a가 음수면 그냥 쓰면 돼? 안 돼. 부호 반대로 바꿔야 돼. 그거에 대한 예시는 여기 써놨네.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맞아?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그냥 쓰지 않아.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왜? 떨어진 거리의 개념. 떨어진 거리의 개념이거든. 맞니? 그거를 요 식으로 갖고 온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3은 얘를 그냥 쓸 수도 있을 거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거야. 언제? 양수일 땐. 음수일 땐. 맞아? 따라와. 이게 안 돼요? 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돼? 아, 얘기를 해줘봐. 아, 말 좀 해줘봐. 아, 되는 거 안 돼. 안 되면 또 얘기를 해줄게. 안 돼. 저 새끼 쳐 자는 거야? 나 죽일라니까. 아니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 한비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빨리 돼. 이거 하지 말고. 아, 얘기를 해줘봐 진짜. 시간이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죠? 수치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새끼 봐라. 그럼 나머지 20%는 뭐죠? 아, 여기에 등호가 왜 있냐고? 플러스 0이면 절대값 0은 그냥 0이잖아. 그냥 썼잖아 0도. 맞아? 아, 내가 말할 때는 양수 음수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절대값 0은 몇인데? 그냥 그대로 썼잖아 0. 그럼 거긴 양수에 포함해서. 그럼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등호 붙인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여기다 등호 붙이기 싫은데요. 난 등호를 밑에다 붙이고 싶은데요. 상관없지. 어차피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붙여주셔도 상관없어. 그럼 0을 포함한 모든 수에 대해서 다 관찰하자는 얘기거든. 괜찮아? 또. 그럼 20% 해결된 거야? 뻥치고 있네. 자, 또. 란주 뭐야? 영우 뭐 있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디? 절대값 씌웠어. 얘가 그냥 나올 때랑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바꿀 때가 있을 거야. 절대값 A가 있어. 얘를 그냥 쓸 때도 있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할 때도 있어. 요 A 대신에 X 더하기 3으로 바꿔 쓴 거잖아. 왜?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와. 그래서 그냥 나올 때는 언제? 요 안에 있는 요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도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가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데 언제? 얘가 음수일 때. 음수면 그냥 쓰면 안 되잖아. 거리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부호 반대로 바꾼 거야 이렇게. 얘는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개념이거든. 귀찮아? 아, 존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됐어? 그럼 이거 납득이 돼? 납득이 되는 거야? 또? 그럼 두 번 보잖아. 비효율적이잖아. 번거롭게 두 번 한다고? 오케이, 너 숙제 2번씩 해봐. 왜? 번거롭잖아. 그래서 하기 싫잖아.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싫으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죠. 자, 또. 대신 안 붙이면 안 돼? 그럼 숙제 안 해와도 돼? 아니잖아. 그치? 해와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자, 그 다음. 돼? 된 거야? 귀찮지, 지금? 아니야, 귀찮. 돼?
자, 그럼 봐봐 계속. 잘 봐봐. 너 되냐고 너. 야, 라모자 너 되냐고. 돼? 됐어? 소윤 됐어? 자, 그럼 봐봐. 절대값 x 플러스 3이 1보다 작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린 이 절대값 x 플러스 3 대신에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이 없거든. 얘를 그냥 x 더하기 3이라고 써도 돼. 왜? x의 마산보다 크거나 같은 애 오면 이거 다 양수잖아. 맞아? 그럼 나 절대값 없이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 얘가 1보다 작음. 그럼 넘어갈게.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지. 맞아? 이때 주의사항.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오는 거라고. 그럼 뭐야? 이 둘의 연립이지. 맞아?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들만 말할 거니까. 맞아? 그럼 수직선상이 어떻게 그려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애들. 오, 첫 번째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는 첫 번째, x가 마산보다 클 때. 그럼 두 번째, x가 마산보다 어떨 때는? 작을 때도 봐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구간, x가 마산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x 플러스 3은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표현될 거고 그게 1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줘 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x가 4보다 작은 거예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러면 다시 x가 마산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큰 애들 얘네만 말해줘 인 거잖아. 그럼 다시 갑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산보단 작은 애들 얘네가 답인 거지. 자, 결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답이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산보다 작은 것도 답이라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었잖아. 이걸 다 말하면 답이겠지. x는 어떤 애? 마사보다는 크고 마이보다 작은 애.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둘 다 합쳐서 말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린 이유. 이렇게 풀어야만 나중에 나오는 활용 문제를 다 풀어. 절대값의 개념 갖고 푸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구간을 나누고 지금처럼 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데 128페이지까지가 과제고요. 다음 수업 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2차 부등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8페이지까지 오늘 수업한 거 여기까지만 과제니까 해오시고 절대값 이야기는 영상에 찍혀 있죠? 다시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안 되는 거 얘기해줘. 수업 시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